저는 지금 원래 지역은 제가 있는 지역은 창원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대전에까지 교육을 오게 됐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제가 더 필요한 내용들은 나중에 보시면은 제가 올려놨던 카페에 이미 있는데 제가 1시간 반이라고 제가 들어가지고요. 1시간 반 만에 그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어떻게 할까를 참 고민 많이 했는데요. 아마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냥 연속해서 1시간 반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 쉽게 제가 해야 될 몇 가지만 지금 이번에 다는 못 하니까요. 1시간 반 동안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지금 잡은 게요. 현재 건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기혈순환이 잘 되고요. 두 번째는요, 기운이 좋아야지, 기운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아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제가 보기에 이 두 개 다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기혈순환이라는 거는 기의 순환,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해놓은 것 중에요. 이는 혹시 그림 보셨죠? 한의원에 가면요. 이 그림이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기의 순환입니다. 기 순환이 이렇게 된다는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하고요. 저 보면 동그라미가 있는 자리는 침자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 순환이 된다는, 기가 실제로 다니는 게 있고요. 현재상에는 지금 혈액은 잘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혈액이나 신경이나 이런 순환은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다 아시는데, 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최근에는, 기가 다니는 길이 실제로 있는지를 분석을 한 결과, 보시면 혹시 그런 길이 기의 길이지 않는가 하는데요. 혹시 뭐죠? 닭이나 이렇게 먹다 보면 안에 이상한 흰색의 선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여기 가지고 그걸 분석해 본가, 뭐가 다니는 길이라고 지금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혈관 말고요. 그 다음에 닭을 혹시나 먹든지 할 때 한번 보세요. 동물을 잡아보면요. 그 안에 이렇게, 핏줄도 아니면서 이상한 흰 선 같은 게 있어요, 안에. 이렇게 선이 실제로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 오래전에 누군가가 주장을 해가지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북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가지고요. 연구자인데, 최근에서도 이제 국내에도 어떤 교수님이 그걸 주장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기가 다니는 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가 다니는 길과 혈액이 다니는 길이 현재는 지금 아시는 혈관 말고요. 두 가지가 다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먼저는 기운은 난주 좋아하는 거는 난주 설명하고요. 일단은 기 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가 순환이 일단은 다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지금 이거 외에도 혹시 한의원에 그림 보시면은 사람 몸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게 기의 길이고요.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러니까 모세혈관과 같은 길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길들은 지금 이런 길들은 우리가 말하는 동맥 같은 큰 길입니다. 알고 있는 길은 큰 길이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지침에서 보면 손에 침자리 있죠. 손만 해도 몇백 개의 침자리가 또 존재하고요. 기에도 존재하고 이런 게 다 어떤 기가 다니는 길들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작게는 이렇게 또 손에 또 있고요. 그러니까 수만 개의 300 몇 개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천 개, 수만 개의 어떤 다니는 길에 대한 침자리나 이런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해를 해서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아니면 침등 혹시 보시면은 복잡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몸은, 인체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겼어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요. 제가 이게 좀 그림을, 그림 컴퓨터 실력이 떨어져서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사람에는요, 이게 모혈이라 해가지고요, 배에도
배에 보면요. 가장 핵심적으로 어느 자리에 몸이 나빠지면은 기가 막히기 시작하면요. 반사구라고 하듯이 뭐 그런 느낌처럼 배에 막히는 자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혹시 그 뜸 혹시 아시는 분 중에 장수하려면 옛날에 지금 김남주 어르신도 누가 주장하기에 몇 개만 하면 장수한다는 자리 중에 배가 상존해요. 배 어디 자리를 하면은 장수한다고 하는 이유가요. 배를 몸이 막히면 기가 아까 그리 복잡한 기가 막히면은 배에 기혈이 막혀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배의 기혈을 풀어주면요. 어디가 아프잖아요. 멀리가. 고민하지 마시고 배에 있는 부분을 쌓이는 적이 있어요. 막힘이 생겨요. 적이라고. 그게 어떠냐면은 이런 자리에 내가 간이 나빠요. 그럼 배꼽의 왼쪽 편에 있잖아요. 척추편이 척추인데요. 척추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척추가 있으면요. 적이 어떻게 쌓이냐면 제가 보기로는 척추 위에나 옆에나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물같이 형성되고요. 이게 지방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되면 돌처럼 이렇게 배 위에 형성되거든요. 그렇게 형성이 되고 또 거꾸로 없어져요. 근데 거꾸로 해서 물처럼 된 거를 완벽하게 없으면 몸에 저 모든 관계된 기 소통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배가 잘 되면요. 실제로 이렇게 배를 눌리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러면은 혹시 손이 이렇게 배를 한번 눌려보시면 이 느낌이 제 배를 창자를 다 뚫고 들어가고요. 제 척추를 눌렸을 때 그 느낌이 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조금도 안 들어갈 거고 심한 사람은 가죽부터 아프고요. 애들 좀 부드러우면 좀 들어가다가 아플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척도가 차이 나는 거는 실제로 배로 풀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건 이건 확실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약을 먹든 뭘 먹든 몸이 좋아졌다 치면 배가 부드러져 있으면 답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든 좋아졌잖아요. 컨디션이. 그럼 배가 풀려졌으면 건강해져 가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고기나 한약이나 일시적으로 먹을 때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멀쩡해요. 건강한데 몸에 암이 생기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상하게 저기 차이면서. 먹을 때는 기운 나거든요. 원래 동물을 먹으면 기운 나잖아요. 뭐 정력이 좋은 뭔가를 먹으면 기운 나고요. 그렇지만 그 기운은 나지만 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혈이 순환이 되면서 기운이 나야 되는 게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배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풀 때 저희가 지금 상황까지는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게 혹시 하수가 이렇게 막혔을 때 뚫는 요령이 있거든요. 하수구 혹시 막혔을 때 어떻게 뚫습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적은 잘 풀립니다. 근데 혹시 이럴 때 뚫어판 같은 그림이라고 제가 그린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원래 이렇게 뻥 뚫을 때 공기의 적은 압으로 순간적으로 압을 한 방에 뚫어가지고 이걸 뚫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수구가 뚫리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혀 있으면 완전히 하수구가요. 그럼 요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하는 용액을요, 찢게 넣잖아요. 연하게 안 넣는다 아닙니까? 맞죠? 기를 뚫을 때는요. 그것이, 그 발상을 가지고 있으시면 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요, 어디에 막혀서 아파요. 아픈데 한약도 대충 먹어요. 예를 들어서 한약 뚫을 때 쓸 수 있는 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배를 제안했지만, 한약도 뚫는 데 씁니다. 기를 뚫을 때 한약, 음식의 맛, 그 다음에 침, 뜸,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 이렇게 생긴 전자로 하는 침이 있어요. 전자도 되고 요즘 레이저도 되고 하여튼 뚫을 때는 여러 가지 방향의 다양한 방식으로 뚫는 방식은 있습니다. 헬자리를 가지고요. 다 상용해요. 그런데 원칙은요. 한약을 먹든 뭘 하든 한 방에 뚫어야 된다는 거죠. 뚫을 때 시부지게 뚫으면 천천히 오래 뚫는다고 뚫리질 않습니다. 하수구를 그렇게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나 통증이 있으실 때 한 달 내에 끝을 봐야 되죠. 뚫는 거를 그 개념을 좀 가지시고 그런데 대부분 제가 해보면은 아파서 대충 그냥 천천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뚫립니다. 막힘을 뚫으실 때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 가서 옛날에는 대침으로 뚫습니다. 대침. 큰 침 있잖아요. 바늘 같은. 그런데 요즘 같은 한의원 그 침 있잖아요. 1년을 맞아도 안 뚫릴 수 있다는 거죠. 침이 얇을 때는요. 강도가 약할 때는.
그래서 안 뚫리는 거고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보면은 혈자리나 뭐 했는데 배도 보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제가 배를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쉽게. 근데 배도 왜 안 뚫리냐고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강도의 문제입니다. 강도가 세면요. 분명히 뚫리고요. 제가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그걸 가지고 한 달 넘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치유가 안 됐던 여러 가지 증상이 좋아졌다고 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막 참고 한 달을 해낸 분들은 좋아지고요. 그러지 않은 분은 안 하니까 혹시 급하지 않으시면은 통증을 참고 있으시다가 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걸 좀 없애고 싶잖아요. 뚫고 싶잖아요. 그럴 때 좀 제 생각이 좀 기억을 하셨다가 한 달 몰아서 그냥 막 내 죽자 사자로 한번 뚫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게 안 뚫렸던 게 통증을 없애고 싶었는데 통증이라는 거는 맡겨서 옵니다. 그럴 때 보약 드시면 안 된다고요. 뭐 보신한다고 뭐 드시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통증은. 그랬을 때 기운을 뚫는 아까 혈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방